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 이제 전문가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요, 정말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용도니 지목이니 또 농지가 뭐니 이런 어떤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안 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이제 투자하신 땅들 대부분들 보게 되면 좀 개발이 조금 힘든 그런 땅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 묶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돈, 특히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5천에서 1억, 많게는 몇억 또는 뭐 10단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굴리는 모든 자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투자하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풋할 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한 20년 동안 이제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하고, 특히나 토지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 개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제가 그 투자를 권유했던 땅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뭐 속초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지역들이 모두 땅값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권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용인 또는 안성 이런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일찍이 정보에 따라서 투자를 권유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재미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새만금을 좀 권유를 해드리는 이유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만금은 비행기가 이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륙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힘들죠.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미 가속도가 붙었던 상태고, 지금은 힘이 덜 들어가도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상태에서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투자를 했을 때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30년도까지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엄청난 기회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매경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5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공약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 총수 미팅을 좀 주선하기도 하고, 또 그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사활을 걸 정도로 현재 전라북도 도지사인 김관영 도지사가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새만금에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찍이 새만금에 처음 대기업이 들어가겠다라고 한 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SK에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그 새만금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무려 2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SK에서는 투자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SK가 투자하는 이제 시작점,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대기업 투자의 서막이 되지 않겠느냐. 줄 이어서 큰 대기업들이 지금 줄이어서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향을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김관영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5개 유치,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들은 철저히 돈이 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그리고 국제투자진흥지구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SOC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공항, 항만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는 투자해도 되는 시점이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삼성에서 한번 투자하기로 했을 때는 정말 허허벌판에 도로 하나 뚫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에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새만금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도로공항 항만철도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당연히 삼성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SOC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고 지금 대기업도 마중물 역할이 되어지는 SK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줄 이어서 대기업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삼성이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새만금 창업 클러스터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기사인데요. 2025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대기업이 누가 될까요? 혹시나 삼성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SK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업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대기업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군산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군산 쪽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가격이 정체가 되었던 부분들은 곧 군산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작년부터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선상에서 이제 곧 갑자기 튕겨오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잘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원앤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원앤원에 전화를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서 아시아 데이터허브를 조성할 계획인 SK가 일단은 1000억 정도 규모의 새만금 창업 클러스터를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해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SK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 36,000평방미터 부지에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창업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 창업 클러스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복합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융합형 생산 공간, 지원 공간 등 총 6개 건물이 건립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창업과 혁신기업을 유치한다. 창업과 혁신기업. 자, 여러분들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새만금에 SK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지역 농수산물 특화상품 개발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문화 복합 공간 등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은요 새만금 산단 그 2공구면은 지금 새만금 방조제에서 군산에서 출발하는 그 즈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K 컨소시엄의 입주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건축허가 심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이달 중에 입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SK 컨소시엄은 SK EN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 그 관계자는요 이달 중에 입주 계약 등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건축 허가에 대한 심사를 조기에 매듭지어 창업 클러스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청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바글거리게 하겠다. 사람들이 바글거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그 새만금 아직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새만금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유치권은 군산하고 상당히 밀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철처럼 튕겨오를 수 있는 그 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 원앤원을 믿고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 컨소시엄은요 지난해 11월 새만금 산단에 2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상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국내 굴지 SK 컨소시엄의 새만금 투자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메가와트 사업권이 인센티브로 부여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SK는 바로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SK 전반적으로 산업화를 일궈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SK가 지금 탄소제로 2050에 앞서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넷제로 탄소제로 2050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SK와 그리고 그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곳 바로 새만금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새만금 지금 현재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고 그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 바로 군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는 군산도 투자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을 잡고 있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대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혜될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혜해 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내년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개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현재 군산항이 수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고 그러면서 배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꼭 가지셔야 되고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원앤원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